네, 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계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 조계를 넘어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수희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미투 운동의 확산 현황부터 추후 생겨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그 뉴스를 하면서 최근처럼 그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를 이렇게 많이 언급한 적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봤을 때 그동안 골물대로 골마온 것이 드디어 터져버린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왜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냈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은 이제 그만큼 그동안은 그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는 아마 많은 여성들이 다 그 이유는 다 공감을 할 거고, 그리고 만일 내 딸이 아니면 내 여자 형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했을 때 20년 전, 10년 전이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동의해 줬을까? 그렇게 먼저 자문을 하면 그 대답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투 운동이 이렇게까지 이제 좀 활발하게 된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 서지현 검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검사 신분이고 검찰 내에서의 그런 성추행을 당했던 것을 10년이 넘도록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폭로하게 된 거, 그것이 다른 여성들에게 굉장히 그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도 저런 일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처음 폭로가 여성 검사였다는 것이 또 큰 용기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연극계에서 제일 이 얘기가, 연극과 그다음에 이제 유명 배우들이 제일 많이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숨기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게 과거에는 좀 전반적인 이유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간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미투 캠페인 운동에 국민의 약 80% 이상이 적극적인 그 지지를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 평등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그 입장에서 정부의 그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이제 없지 않는 것인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부 그 방송인이 한 얘기 자체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을 사실 분열을 하는 차원에서 미투 운동이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언급도 사실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차에 가만히 있게 되면 사실 마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용인하는 이와 같은 오해도 사실 살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대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더군다나 2013년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가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용기 있는 미투 운동 동참자들의 뜻을 꼭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의 문화의 어떤 변혁, 개선, 의 변곡점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그 권력 구조가 우리는 그 수직 구조였죠, 사회 구조가. 그래서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문화의 지금 변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평 구조로 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미투 운동 캠페인 자체가 중요한 변곡적 역할을 해야 고용관계, 권력관계에서 사실 야기되는 이와 같은 숨은 성적 비행을 타개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는 환영할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도 미투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추행 문제가 도마에 오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조치기를 발표했는데,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실효성 있는 게 조치가 나와야 피해자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2013년 6월 이전에는 이제 친고죄가 살아 있어서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3년 6월 이후에는 친고죄가 아니라 이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처벌할 수 있게 됐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문제는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폭로된 사건들이 이 친고죄 폐지 이전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저런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느냐 이제 답답해 하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우리 이제 성폭법의 특징이 너무나 많은 그 피해자들의 그 눈물로, 그 희생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개선된 게 성폭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 자체로만 보면은 크게 문제는 지금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미투 운동에 의해서 이제 그 뭐 무소속 뭐 의원이 이런 그 권력 관계에 의한 그런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좀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법안을 좀 발의를 했고요. 예.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이제 이런 권력 관계, 이걸 이제 업무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까지 안 가더라도 위력 정도이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또 규정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상 관계에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이런 강간이랑 강제추행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만 보면요. 네, 문체부와 여가부도 지금 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좀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것이 좀 진지하게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네. 그 나오는 그 대책이 그 신고할 수 있는 그 라인 자체를 새롭게 그 구축을 하겠다 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문체부에서는 신고 상담 지원센터를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한국 영화 평등센터에서도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이제 퍼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와 같은 지금 안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그 사전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예. 결국은 지금 그 침묵했던 그 다수들에게도 이제 경각심을 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그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도 상당한 범죄 억지라고 하는 억지력을 준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그 실효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그 문화가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데 문화가 바뀌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그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예. 보면 기업 내에서 또는 문화계 내에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는 제일 먼저 바뀌지만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통상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나마 빨리 문화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 촉매제의 역할로서 예. 원스톱 신고 상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뭐 효과는 기대해 봄직한데 이것이 그 단발적으로 또 그치게 되면 즉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엊그저께 모 종교 단체에서 신부께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3일만 지나가게 되면 보도가 안 되니까 좀 참고 보자. 예. 이와 같은 인식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문화의 개선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신고 활성화 제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심 있게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런 효과성도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예방이나 뭐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센터의 마련은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뭐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폐지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먼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어떤 예. 벌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가중 처벌을 하고요. 예.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그 게시판 같은 인터넷상에 올렸을 때는 정보통신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 정보통신법의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있을 때 이제 처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법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대학에서 아무개 교수가 이런 희롱을 했다 나를 그것을 대학 내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을 네. 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이런 고소를 당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그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로도 위축이 될 수가 그쵸. 있고 그런 사실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의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하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거는 좀 섣부르게 그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워낙 경우에 따라서
뭐 정말 무고의 가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런 성범죄의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의 그 진술만 그쵸. 있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외려 피해자가 더 위축되는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 성폭력으로 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원하는 바였는데 이것이 형사 사건화 되면서 의도치 않은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 좀 구체적인 타당성에 따라서 달리 처분을 할 것이지 이게 법 자체를 이런 경우에 그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아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한 면도 있기 때문에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필요한 것 섣부르게 같기도 판단할 하고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피해를 당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증거를 된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죄가 존속하고 있음으로써 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예, 위축 그러니까. 효과가 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설령 내가 성추행에 당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렇죠. 경찰서에 가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과 또 나의 그 명예 또는 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더 고소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논구 같은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를 가는 번거로움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정말 공공의 이익에 그 부합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법정에까지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적극적인 고소를 막게 하는 위축 요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하면 아예 경찰서도 안 가게 되고 아예 더 과감하게 자신 있게 고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취지인데 예. 그 성추행 폭로에 있어서는 이런 뭐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건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앙심을 붓고 예를 들면 그 사실이긴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조직 내에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것도 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성폭행, 성추행을 막기 위한 하나의 효과로서 폐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또 다른 범죄들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거죠. 변호사님께서도 추가를 예, 해주시죠. 제가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실제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범죄가 성범죄였어요. 그런데 사실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그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보다는 보복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거는 몇 해 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성범죄가 사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그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처리 지침을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아예 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는 것은 그거는 좀 과유불급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별로 또 이 공국의 이익을 보는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 보니까 미투 운동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만화계로도 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시사만화계 원로인 박재동 화백한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후배 작가의 어떤 폭로에 박화백은 일단 기억이 없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억이 없다, 성희롱을 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당시 뭐 격이 없이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부인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도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뭐 박재동 화백은 워낙 팬층도 두터웠죠. 저도 뭐 이분이 그린 그렇죠. 만화 예.
신문 만화를 그렇죠. 네. 보면서 뭐 하루를 시작한 때도 있었는데 아마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본인의 명예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이 미투 운동 바람에 휩쓸려가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본인은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은 일 가지고 이렇게 미투 운동의 폭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분들은 대단히 뭐 제가 이 분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 상습적인 모습들이라는 자기도 거죠. 모르게. 예, 이렇게 뭐 그 신체 부분을 만지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뭐 일반적인 남성들이 이렇게 쉽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 예. 예, 뭐 이윤택 씨의 양면성이 사실 많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만 지금 이분도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도 언론에는 공개 사과문을 공개하고 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로는 그 언론을 최초 보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기자에게 굉장히 계속 캐물었다고 해요. 5번이나 전화를 하면서 그 신상 정보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그 피해자에게 증언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사과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누구가 제보를 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무마를 한다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예. 혹시 그 있을 수 있는 추가 폭로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에 여의치 않으니까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그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명인들의 그 일반적인 패턴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추가 폭로가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일정한 패턴이 지금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어울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사과가 아닌 한 이와 같은 일정한 패턴이 계속 이제 반복 발생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그 평상시에 그 육아 예능에서 그 딸과의 돈독함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두 얼굴의 그 아빠 같은 이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 피해자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봤던 시청자들의 마음도 더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중적 행태에 더 분노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사실 피해자의 증언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보니까 가중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증거에 대해서 뭐 인멸을 한 형인데 이걸 예. 나중에 뭐 혹시 뭐 구속영장을 판단하게 될 상황이 있었을 예. 때는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판사의 그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또 제3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폭로를 막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증거 인멸 교사의 새로운 혐의도 뭐 추가되는 이와 같은 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법적인 구체성이 있고 나서의 판단할 문제임에도 예.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와 같은 또 다른 범죄 의심의 정황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에 있어서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거나 후에 이렇게 이중성인 모습을 조민기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인해 오시다가 보니까 일주일여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겠고. 예. 물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민기 씨, 이게 순전히 저 추측입니다만은 뭐 그 폭로가 어느 선에서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본인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수습을 먼저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후한무치한 게 본인들의 피해를 입은 그 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그 가정이 또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 본인 가정부터 먼저 챙겼다는 그 자세, 태도도 상당히 뭐 비난받아도 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보다 공인들이고 거기서 공인일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다. 예. 그래서 피해 그 여성들이 거의가 학생이고 사회 경험이 아주 거의 없는 그런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뭘 일주일 시간이나 두고 있다가 이렇게 뭐 모든 걸 내려놓겠다 뭐 이런 표현조차도 저는 상당히 후한무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히 빼앗겨야 필요할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처벌인데 있는데요. 그걸 예. 내려놓는다 표현하는 것도 아직도 본인들이 뭔가 권력과 뭐 지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 관련돼서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